왜냐면 좋아해요. 작가분이 좋아하시죠. 항상 좀 가난한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너무 잘 어울려. 네. 네. 그게 더 안타까워요. 네. 아니 왜 안타까워요? 아니, 그냥 잘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쟁취하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다정이고요. 저는 경제 채널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데일리 TV나 MBN 머니 같은 증권 주식 방송을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또 연극 배우로도 전향을 해서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톰비트님을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셀프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별로 소개할 건 없는데, 네. 원래 자영업자였다가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드라마랑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그 정도? 영화랑 드라마,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다 이쪽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하트 한번 날리면서 많이 봐달라고. 역효과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꺼버리나? 네. 저희는 오늘 또 영화, 드라마, 예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드라마는 핫한 드라마죠. 시카고 타자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워낙 또 쟁쟁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실검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뭐 기대 이상이다 이하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분분한데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화 베테랑과 사도를 통해 2015년 스크린 연타석 홈런을 날린 바 있는 유아인, 그리고 응답하라 1988과 질투의 화신으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고경표가 나서 여성 시청자들을 공략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공연의 히트를 기록했던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 무려 13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임수정까지. 모든 재료가 합쳐진 TVN 신작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1930년대 일제시대에 치열하게 살다간 문인들이 베스트셀러 작가 한세주, 문인 덕후이자 수의역도 전설, 세주의 소설을 대필하는 천재적인 필력을 가진 유령 작가 유진호로 각각 환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골동품에 불과한 줄 알았던 오래된 타자기와 얽힌 세 남녀의 숨막히는 미스터리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이제 시카고 타자기를 이 주제로 한다고 처음에 했을 때 네.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임수정 씨를 엄청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 드라마 자체를 객관적으로 솔직히 볼 수가 없어요. 뭐 재미가 있든 없든 솔직히 저는 임수정 씨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16부작, 뭐 20부작, 뭐 대하 드라마를 100부작이라도 시사회 2번 보러 오셨다면서요? 전우치랑 김종국 찾기 같은 경우에는 네. 2번씩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봤을 때는 솔직히 1화 같은 경우에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 분분도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갈리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거 네. 작품 보고선 제가 우연치 않게 1화 끝나고선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네. 근데 댓글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 이제 도깨비랑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1화에서 주었던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거에 비해서 시카고 타자기는 좀 느슨하게 미스테리임을 그냥 짐작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떡밥을 던져준다는 그 선에서 그냥 멈췄다 보니까 사실상 시청자들이 약간 좀 지루하게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서 계속 이러면서 보게 됐어요. 어떠셨나요?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약간 3화를 보면서 좀 정신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작품 자체 특성이 현재랑 과거랑,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1930년대 일대 치하 이제 그 세 명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네. 현재로 와서도 이 세 명의 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보여줘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시간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약간 좀 피로하고 약간 혼란스럽게 너무 정신이 없다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임수정 씨를 가장 먼저 많이 보긴 했는데 두 번째로 이 작품을 좀 기대했던 이유는 이제 진수환 작가님 이제 작품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진수환 작가님이 이제 킬밀미 그리고 경성 스캔들 이제 작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해를 품은 달 또 작가분이시기도 하죠. 네. 사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이제 아까 도깨비 1화랑 이 드라마랑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공통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솔직히 지금 시카고 타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도깨비보다는 이제 진수환 작가님 전작인 킬밀미나 경성 스캔들이랑 좀 더 관련이 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경성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시카고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 일제 치하를 이제 배경으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킬밀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주인공 이제 황정음 씨가 연기했던 오리진 그 오빠를 박서진 씨가 오리온이라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한태수처럼 작가였어요. 오메가라는 가명을 쓰는 작가. 그래서 이것저것 약간 얽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필미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명작이긴 하지만 초반엔 네. 솔직히 그냥 코미디 같았어요. 오글거리는 데서 되게 많았거든요. 1화에서. 그러니까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아, 막 그런 거.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네가 나를 불렀잖아. 제가요? 아닌데요? 막 이렇게 만지면은 가질 거 아니면 만지지 막 이러면서 보면서 이거 뭐지? 처음에 그래서 이게 조금 뭐지? 그런 오글 요소가 네.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중후반부로 가면서 지하실의 두 아이라는 그 사건이랑 그리고 주인공 남녀 캐릭터 과거,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 이 작품은 와 명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타자기도 솔직히 도깨비처럼 초반에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슬로우 스타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캐릭터들 얘기를 좀 보여주다가 이제 현재와 그리고 1930년대 그 과거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커다란 뭐 미스터리가 좀 드러난다거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재미가 확 배가 되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수한 작가님 작품이면. 저도 3, 4회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제 기억에. 사실 1, 2화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뭔지 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아까 살짝 뭐 들었는데 그 배우 뭐 고경표님 원래 그 캐스팅이 네네. 원래- 아니라 다른 배우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사로 봤을 때는 이제 네. 임수정 씨가 아니었고 그때 박신혜 씨로 봤고 표 씨가 연기하는 유진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수현 씨가 원래 캐스팅에 물망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에 있었던 배우들 중에 네, 이제 그럼 정말 엄청난 작품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아톰비트님 지금 유튜브 시작하셨으니까요. 방송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또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